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창피하니까 그냥 하지 마.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흘 동안 공들인 한과 상자를 조용히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한과를 드신 사돈 어른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이 맛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고. 명품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손으로 만든 작은 한과 한 상자였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맛. 명절 한과 한 상자가 불러온 눈물의 기적.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먼저 바빠진다. 달력에 빨간 날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순자 가명 58세의 손은 자연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청 단지를 꺼내고 참기름과 찹쌀가루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그녀에게는 명절 준비의 시작이었다. 마트에서 파는 반짝이는 선물 세트보다 손수 만든 한과 한 상자가 더 정성스럽다고 믿어온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시집살이를 하던 시절 순자의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한과를 만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기름에 하나하나 튀겨내고 조청을 고아 입히는 그 긴 과정을 순자는 곁에서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다. 그러나 한과를 만드는 그 시간만큼은 손끝에서 말 대신 마음이 흘러내렸다. 이게 공을 들여야 맛이 나. 마음이 급하면 기름이 탄다. 딱 한 번 시어머니가 해준 그 말을 순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손맛을 이어받고 싶었다. 아니,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명절의 의미이고 가족을 잇는 방식이라고 순자는 믿었다. 추석을 열흘 앞두고 순자는 한과 준비를 시작했다. 찹쌀을 사흘 동안 물에 불렸다. 건져내어 빻고 체에 내리고 반죽을 치대는 과정이 이틀이었다. 기름 온도를 맞추며 하나하나 튀겨내는데 또 하루가 걸렸다. 조청을 졸이고 깨를 볶고 튀긴 과자에 조청을 입혀 고무를 뿌리는 마지막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완성된 한과 상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 뿌듯함은 어떤 피로도 씻어주었다. 엄마, 이거 우리 시댁 갖다 드리려고 만든 거야? 딸 미영가명 35세의 부엌으로 들어왔다. 포장지를 고르고 있던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명절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직접 만든 거니까 더 정성 아니겠어. 미연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말이 없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할게. 동선에는 매번 명품 들고 와. 백화점 쇼핑백에 있어 보이는 거.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과 들고 가면 엄마, 나 창피해. 제발 하지 마.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꽂혔다. 창피하다는 말. 자신이 사흘을 공들여 만든 것이 딸에게는 창피한 것이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억지로 웃음을 짓지도 않았다. 그냥 천천히 한과 상자를 들고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곳에.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의 눈이 뜨거워졌다. 수돗물 소리에 묻어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손끝이 떨렸다. 30년 동안 이어온 손맛이 딸에게는 민망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무겁게 눌렀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구식인 건가? 저녁이 깊어질 무렵 사위 준혁 가명 35세에 왔다. 미연의 남편이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순자는 사위를 볼 때마다 내심 흐뭇했다. 그날도 준혁은 장모 앞에서 꾸밈없이 인사를 했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문득 코를 킁킁거렸다. 어머니, 혹시 한과 만드셨어요? 순자가 멈칫했다. 기름 냄새랑 조청 냄새가.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나던 냄새예요. 명절 때마다 할머니가 만드셨거든요. 준혁의 눈이 잠깐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용도실에 있어. 이번에 사돈댁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말끝을 흐렸다. 미연이 옆에서 시선을 피했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힘드신데.
예전 것들을 그리워하시거든요. 순자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빈말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원하는 눈빛이었다. 그럼 가져가. 다 가져가.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용도실로 향했다. 그리고 한과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았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미연이 집에 왔다. 평소와 달리 조금 조용한 얼굴이었다. 순자가 차를 내오는 동안 미연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손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응. 있잖아. 시아버지께서 한과 드셨대.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가 가져다 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드시다가 우셨대. 정적이 흘렀다. 우셨어? 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할머니께서 예전에 해주시던 것이랑 똑같은 맛이 난다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셨나 봐. 그 맛이었대. 시아버지가 준혁이한테 그러셨다고 했어. 이게 무슨 맛인지 아냐?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맛이다. 그 손맛, 그 마음을 어떻게 사? 이거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 미연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작아졌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오래전 시어머니의 부엌에서 조청고는 냄새가 가득하던 그 명절 아침이 떠올랐다. 마음이 급하면 기름이 탄다. 그 말과 함께 주름진 손으로 한과를 하나씩 뒤집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그 맛이 전해진 것이었다. 순자의 손을 통해, 준혁의 손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 어머니에게로.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수돗물 소리에 숨기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었다. 미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때 창피하다고 했잖아. 응. 미안해. 순자는 딸을 바라보았다. 미연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나 그거 진심으로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드는지 알면서도. 나 그냥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생각했어. 명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게 뭐라고.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순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성격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35 먹은 딸이 어머니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순자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안 괜찮잖아, 엄마. 괜찮아. 나도 너 나이 때는 그랬어. 남들 눈이 제일 무서울 때야. 미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그리고 피식 작게 웃었다. 그래도 엄마. 나 다음엔 나도 배울게. 한과 만드는 거. 엄마 옆에서 따라할게.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돈 어른이 우셨다는 것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맛이 났다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맛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포장이 그럴싸해야 마음이 전해진다고.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야 격이 있다고.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다. 진짜 선물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다. 새벽에 일어나 찹쌀을 불리는 시간, 기름 온도를 살피며 하나하나 뒤집는 시간, 조청이 타지 않게 저어주는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서 맛이 되고 그 맛이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릴 때 비로소 선물은 완성된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그 맛이 순자의 손을 거쳐 사돈 어른의 기억 속 어머니에게 닿았다. 세대를 건너고 집안을 건너 돌아가신 분을 향한 그리움에까지 닿았다. 이것이 음식의 힘이고 손맛의 기적이었다. 이듬해 설날 순자의 부엌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순자와 미연이었다. 찹쌀 반죽을 치대며 미연이 물었다. 엄마, 이게 얼마나 걸려? 사흘. 사흘이나? 그래야 맛이 나. 마음이 급하면 기름이 탄다. 미연이 잠시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닌 것처럼 어딘가 낯익은 온도를 가진 말처럼 느껴졌다. 그 말 할머니가 하셨어? 순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 내 외할머니. 내가 처음 따라 배울 때 해주신 말이야. 미연이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공들여서. 부엌 안에 기름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다. 조청 끓는 냄새가 창문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나갔다. 명절의 냄새였다. 어머니의 냄새였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 전해지는 냄새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오래 기다려온 시간, 허리를 굽히고 공들인 손끝,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켜켜이 쌓인 맛. 그것은 가격표가 붙지 않는다.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맛을 처음 느끼는 사람은 안다. 이것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 상자의 한과가 세 세대를 이었다. 할머니의 손에서 며느리의 손으로, 며느리의 손에서 사돈 어른의 기억으로, 그리고 이제 딸의 손으로. 명절은 그래서 명절이다. 선물은 그래서 선물이다. 그리고 엄마의 손맛은 언제나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이다. 에필로그. 한 상자의 한과가 세 세대를 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며느리의 손으로, 며느리의 손에서 사돈 어른의 눈물로, 그리고 이제 딸의 손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장이 그럴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담겼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엄마 혹은 할머니의 손맛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긴 이야기도, 짧은 한 줄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곳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